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 HLB 오늘 주가가 좀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60일선은 좀 지켰죠. 잠깐만 좀 지워서 보여드리면 60일선은 지켜서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승하는 급등 흐름이 아직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현 구간에서 우리 거래량을 보게 되면 자, 어제 거래량이 61만 4천, 오늘 거래량이 62만, 어제보다 거래량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사실상 오늘 어제보다 거래가 더 줄어드는 게 너무나 가장 좋은 흐름인데 살짝 아쉽긴 해요. 거래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도 어제보다 좀 많이 줄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거래가 준다라는 것은 이 가격대, 지금 이 주가에서 매도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주가가 빠질 때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상승 후 눌림목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빠진다. 내가 이 가격대에는 매도할 사람이 좀 있고 이 가격대에는 매도할 사람이 있지만 이 가격대에는 매도할 사람이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좋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오늘의 64만 주 거래량보다 내일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양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이 가격대에서 거래가 안 나오고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가격대는 좀 싸구나, 매력적인 가격이구나 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음봉이 나올 때 뭘 많이 확인하냐면 눌림목에서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는지를 일단 1차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HLB 거래가 많이 줄어든 상태고 내일 양봉 한번 나와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봉을 볼게요. 주봉상 보면 사실상 주봉의 흐름에서 거래량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주봉상 봤을 때는 눌림목 구간이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6만 9천 원 정도까지 눌려도 전혀 이상한 게 없어요. 사실상. 그냥 주봉상 보면 앞에 구간에 저항선 있죠. 저번 주에 앞에 구간에 이러한 지지 저항선 관련된 저항선 돌파를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그냥 저항을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알거든요. HLB 언제 가나 이런 걱정하실 텐데 결과적으로 주봉상 눌림목 자리는요 69,000원까지 눌려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실망하실까봐 이런 얘기 안 드리는 건데 주가가 눌려도 별로 크게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 많이 하실까봐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 건데 일단 어쨌건 눌림목 구간을 보면은 69,000원까지 자리가 일단 열려 있긴 합니다. 69,000원 자리. 우리가 요걸 한번 표시해 볼까? 69,000원으로. 69,000원. 자, 요 자리를 색깔을 좀 티나게 분홍색으로 딱 바꿔볼게요. 요 자리죠, 지금. 요 구간. 요 구간이 69,000원짜리인데, 저번 주에 찍었던 지지선이 어디요? 69,000원이네요. 그죠? 저번 주에 찍었던 지지선 69,000원인데, 저번 주 이제 주봉이 완성된 거를 보아하니, 딱 걸리는 자리가 69,000원이다. 주봉상 60 주봉선이네요. 56 주봉선.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거까지 밀려도 조정 파동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크게 어렵게 설명 안 드렸으니까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거고요. 지금 HLB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급등 나오게 되면 어떤 게 좀 중요하냐면 지금 하락하는 추세가 좀 보이시나요? 지금 보여? 여기서부터 HLB 같은 경우는 추세를 타고 내려오는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꼬리 부분으로 따지면 현 구간에서 강력한 상승이 나오려면 95,000원대를 돌파해줘야지 여기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려내고 올라가는 추세로 간다라는 거고 꼬리 부분을 제외한다라 그러면 여기만 넘어주면 돼요. 다음 주 자리나 해서 전고점 여기 한 9만원만 넘어줘도 상승이 시동이 걸 것이다.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9만원까지는 어떠한 재료가 좀 나올지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봅시다. 이 9만원짜리를 올려줄 수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일단 CMC 부분이 있겠죠. CMC 부분이 있겠는데 사실상 CMC가 지금 가장 큰 재료예요. 현재 구간에서는 가장 큰 재료예요. 가장 강력한 재료이기 때문에 현 자리에서 CMC 관련된 내용이 언제 나올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사실 여기서 CMC 재료를 쓰기는 살짝 아쉬웠긴 한 게 여기 매물대가 좀 걸려있단 말이에요. 10만원 위에 10만원 위에 매물대가 걸려 있는데 여기서 상한가를 보낸다고 한들 사실 주가가 얼마까지 가죠? 한 96,000원까지 가나요? 그럼 결과적으로 10만원 위에 매물대를 소화를 못 시켜줘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얘네가 어쨌건 내려오는 추세 주봉상 저항 꼭대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85,000원 되거든요. 85,000원, 86,000원. 그러니까 요 자리까지는 사실상 다른 재료, 예를 들어서 뭐 CMC 재료가 아니라고 하면
리보세라닙이랑 칼렐리주막 관련돼서 다른 임상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뭐 내용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많이는 아니겠지만 한 7, 8%의 양봉 정도? 요 정도 뽑아준다라고 하면 사실상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8만원 초반까지 위치를 시켜놓고 8만원 초반에서 CMC 관련된 이슈를 띄면 여기 위에 어차피 이 사람들이 여기 꽉 물려있을 것 같지는 않고 물을 탔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물 탔을 거기 때문에 평단이 이런 데 위치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요 구간까지 깔끔하게 CMC로 매물 소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 시나리오는 주가가 올라오긴 올라오되 당연히 CMC 재료가 가장 큰 재료고 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CMC가 가장 큰 재료인 이유는 비모 인스펙션과 CMC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면 CRA를 받았던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월봉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월봉. 월봉도 딱히 뭐 이상한 흑이 없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재료는 어떤 부분, CMC나 추가적인 적응증에 대한 부분이 언제든 나올 수 있고 그거 외에는 지금 딱히 제가 생각나는 건 없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이냐고 좀 생각이 되면 사실상 이미 일정은 제가 봤을 때 완료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HLB가 이미 어떤 식으로 주가를 부양을 할지 어떤 식으로 주가를 올릴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나리오가 맞췄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 입장에서 뭐야 그럼 HLB가 뭐 주가 조작이라도 한다는 거야? 뭐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얘네들이 주가 올리는데 선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도 H7B가 사실상 주가 올리는데 선수라는 거 다들 알지 않아요? 나만 알고 있나? 주가 올린 선수예요. 진양문 회장부터 해가지고 주가를 어떻게 하면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구간을 좀 확인을 해봤을 때 그리고 이 봉까지 확인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계획적인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일단 클래스 2까지는 계획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죠? 일단 클래스 2를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클래스 2를 받고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하셨을 거예요? 클래스 2를 받고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아니 클래스 2인데도 올라간 이유는 결과적으로 승인이 될 거기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클래스 2라는 것 자체가 비모 실사에 대한 부분이 10월 말에서 11월 중순에 이뤄진다고 하니까 클래스 1을 주면 11월 20일까지 비모 실사를 완료하고 뭐 해야 돼요? 이제 승인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없다. 그래서 여유있게 클래스 2를 준 거다 라고 했겠지. 만약에 어떻게 되면 클래스 1을 받았다라고 하면 아니죠. 클래스 2를 받았는데 주가가 올라갔다고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도 결과가 너무나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실사에 대한 시간이 없어서 클래스 2를 줬다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공감하실 겁니다. 당연히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사람들이 클래스 2인데 왜 올라가지라고 하면 야 비모 실세에 대한 부분이 일정이 넉넉지 않은 클래스를 준 거네. 주가 올라온 거 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빠지니까 뭐요? 이거 실패 아니야? 실패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가리고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승인되는 거 아니냐? 가격이 빠지면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이 되게 예민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매도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주가 계속 올라가잖아. 급등을 하면은 냉정하게 판단하고 익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주가 이꼴 승인이다. 이러한 기준이 많아요. 뭐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매집을 해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던 주가를 악재를 띄워서 주가를 하락시킵니다. 악재를 띄워서 주가를 하락시켜서 매집을 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주가를 올리면서 호재를 띄워요. 그 다음 주가를 올린다면 뭐예요? 여기서 뉴스를 뿌리고 설거지를 해요. 왜? 개인들은 주가가 올라가야 사니까. 내려갈 땐 사요 안 사요? 안 사니까. 내려오면 악재 있나 생각하고 올라가면 호재 있나 생각해서 올라가서 달라붙는단 말이야. 이러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심리와 근성이 이 주식시장을 아프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런 걸 이용하는 JHL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이용하는 세력들, 즉 돈 있는 놈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해주는 인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도찐개찐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당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작업을 하는 거고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야, 나쁜 놈이 잘못한 건데 그걸 이렇게 미화하지 마라.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지금 성인들 중에서도 금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땐 많지 않아요.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점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을 이해 못한, 그러니까 야 장난 아니야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라고 하겠지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겠습니까? 아예 없지. 그러니까 그냥 주식은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어요. 사실 생각해봐 여러분들, HLB 주가가 만약에 지금 3만 원이에요. 3만 원이야. 근데 만약에 주가가 20만 원 갔어. 그치?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주가가 7배나 올랐네? 7배가 올랐네? 야, 그러면 이거 승인 거의 되나 보다. 이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래요. 내가 어디서 느꼈냐면,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 자리에 느꼈어. 제가 과거에 13만원, 12만 9천원 구간에 2분의 1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단기적으로. 매도 사인 드렸다. 그때 사람들 다 똑같이 얘기한단 말이야. 아니, 승인되면 더 가는데 왜 팔아요? 응? 승인되면 더 가는데 왜 팔아요? 그 반대로 물어보죠. 승인 안 되면요? 승인 안 되면 빠지겠죠. 근데 지금 주가가 3만원에서 12만원까지 올라갔는데 4배 올랐잖아요. 근데 승인이 안 되는데도 4배 올랐잖아. 그럼 이거는 개이득 아닌가요? 익절 어느 정도 2분의 1 들어가면 좋지 않나요? 아니 근데 승인되면 더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대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3만원짜리 주식이 21만원에 가면 7배가 오른 거잖아. 이거 인정하시죠? 그쵸? 근데 회사의 가치가 똑같아. 아직 승인받은 상태가 아니야. 그럼 개이득이잖아. 매도해야지. 원래 가치가 3만원이었는데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20만원까지 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사실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제가 좀 이따 영상도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이러한 구간들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비모 실사에 대한 부분 나오면 주가 올라갈 겁니다 라고 얘기해도 주가가 빠지고 있을 때는 제 얘기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야 끝났어. 야 이거 완전 HLB 그냥 완전 쓰레기다 이러다가 주가 올라가잖아. 지금은 조금 제 말을 들어준다. 나중에 주가 올라가죠. 막 15만원, 18만원 이러다 가. HLB 막 올라갔어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분할 매도하셔야 됩니다.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 실어나가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물론 제 얘기를 듣고 그래요? 선생님 그렇게 해야 되는군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가 뭘 알아? 니까짓 게 뭘 아냐? 이 가나면 승인에 대한 크기를 알아? 이런 얘기 분명히 100타 나와요. 100타. 이미 저는 그런 그림들이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세요. 올라갔을 때 매도 타점 잡을 겁니다. 요거에 대한 근거는 제가 과거에 분명 여러분 보신 분들 보셨겠지만 여기서 2분의 1 매도 타점 잡아드렸고요. 그쵸? 잡아드렸고 이 구간에서 신규 진타점 잡아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주가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제가 바닥 구간 어디서 잡아드렸습니까? 63,000원, 58,000원 구간 잡아드렸잖아요. 이거는 뭐 그냥 뭐 검색하면 나오니까. 6.3 HLB 10월 31일 그죠? 6.3, 6.4 오면 다시 잡습니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5.8 2차 매수점 HLB 2차 매수점 11월 11일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비모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 미리. 그죠? 일단 요거 보시고 다시 말을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요때 보면 제가 텔레그램방 보시면은 10월 18일이죠. 11월 18일 요 부분인데 요거 잠깐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조회수가 1만 정도 달성을 했네요. 그죠? 1만 달성한 내용이고 올라가기 전에 찍었던 영상입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결과적으로 HLB 패턴을 보면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올라갔을 때 3일, 4일이면 80% 올려요. 4일이면 80% 올린다. 이게 원래 HLB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몇 달째 드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렸다가도 이렇게 작살내고, 또 어떻게?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11월 14일이잖아요. 우리가 비모 관련된 일정이 언제 있다고 그랬어요?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 비모 관련 일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구간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자리는요, 비모 관련돼서 곧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비모 일정을 끝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나마나 비모 실사 완료했고 특이점 없었다. 나온 순간 뭐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왔어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재료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일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CMC에 대한 부분, 그죠? 그리고 추가적인 이 리보칼렌에 대한 병용 임상에 대한 새로운 적응증. 결과적으로 주가의 기대감이 가장 커지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CRL을 받았던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CRL을 받았던 근본적인 원인이 비모와, 그죠? 비모와 CMC에 대한 문제. 요게 해결됐을 때 결과적으로 승인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생기고요. 승인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을 때 추가적으로 이 기대감을 폭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은 추가적인 적응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야 이제 리보 그 다음에 캄렐로 매출이 엄청나게 나올 거야. 승인되면 이건 기대감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비모랑 CMC가 끝났어. 마무리 잘 됐어. 그러면은 승인이라는 타이틀이 이제 시장에서 생길 거고요. 그러니까 승인되지 않았지만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주가를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야 승인이 되겠네? 라고 했는데 여기서 폭발적으로 리보캄렐에 대한 추가적인 다른 적응증에 대한 이슈도 또 야 그러면 가난뿐만 아니라 저것도 통과되면은 우리가 실적이 더 오를 거고 주가가 더 오르겠네? 라는 기대감으로 폭발적으로 탄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뭘 생각해야 된다? 올라갔을 때 기대감으로 올라간 부분과 정말 회사의 가치적인 측면이 상호작용을 제대로 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3만 하던 주가가 20만 원까지 예를 들어서 갔다 HLB가. 근데 승인은 아직 안 됐어. 근데 기대감은 뿜뿜한 상황이야. 뭐야 내가 매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단순히 재료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재료가 이렇게 좋은데 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승인 되니까 주가 올라가겠는데 이러한 판단을 한다면 거꾸로 됐죠. 승인이 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랑 주가가 올라가면 승인이 되는 거랑 틀리단 말이에요. 기대감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주식시장에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수익을 챙겨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텔레그램에 링크 띄워 드릴 겁니다.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010 자 9201 6329로 간단하게 HLB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입장 전부 다 도와드릴 거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내가 매도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매도 안 하고 그냥 가람 끝까지 보겠다 하시는 분들 그렇게 좀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텔레그램방인 만큼 여러분들이 뭐 제가 HLB 정말 영상 많이 찍어드리고 HLB 팬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항상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욕심을 줄여야 된다. 결과적으로 욕심 때문에 수익을 놓치는 경우가 앞으로도 허다할 거고요. 허다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욕심을 줄이는 방법은 분할 매도라는 방법이 있어요. 한 번에 먹으려고 하지 말고 올라갔을 때 조금 정리하자. 누구는 그래요. 분할 매도로 돈 못 번다. 분할 매수로 돈 못 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맞아요. 한 번에 큰 돈은 벌기 힘들겠죠. 근데 이제 복리로 적립식으로 수익을 쌓아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시드가 1억이었으면, 시드가 2억이었으면, 시드가 3억이었으면 정말 큰 돈 벌었을 텐데 아무 쓰잘데기 없는 말이에요. 주식시장에서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은 수익이 누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누적되는 수익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면 수익은 빨리빨리 쌓일 수밖에 없어요. 1억이건 2억이건 3억이건 그쵸?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개인적으로는 딱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저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나이가 엄청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개인적으로 내가 막 단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5천만 원 1억 있어 단타 이렇게 안 하죠. 500만 원 가지고 딱 해요. 하고 나서 뭐요? 내가 이거를 다 잃었어. 그럼 뭐가 있을 거예요? 깨닫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깨닫는 거. 그 깨닫는 걸 내가 잘못한 이 실패에 대한 부분을 다음에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컨대 제가 작전주도 정말 좋아했어요. 작전주 정말 좋아해서 과거에 500만 원으로 코로나 때 그 작전주만 사가지고도 한 5천만 원 정도? 요 정도 금방 만들었던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나의 리스크는 뭐냐? 실패를 해본 적이 없죠. 작전주로. 근데 마지막에 5천만 원을 가지고 뭐 했어요? 5천만 원 가지고 작전주를 들어가서 몰빵 투자를 합니다.
주가가 빠져요. 근데 또 5천만 원 또 어떻게 더 샀어? 왜? 난 틀린 적이 없으니까. 1억이 됐죠. 또 빠져. 야, 이거 개미털기네. 혼자 망상에 빠져서 또 물을 타고 대출까지 해서 주식을 사요. 막 2억을 사. 어떻게 해야 돼? 결과적으로 개박살 났어요. 개박살 났어. 그럼 여기서 내가 깨우친 건 뭐예요? 자, 작전주에 대해서 내가 너 만만하게 생각했구나. 뭐예요? 공부에 들어갑니다. 공부에 들어가요. 1, 2년 공부를 해요. 주식을 하지 않아. 100만 원만 가지고 계속해. 공부를 계속해. 깨닫는 게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LB만 계속해서 들고 가시는 분도 있을 건데, 여러분 시장은 넓습니다. 시장은 크고요. 시장에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국장 쓰레기라고 하지만 국장에서 올라간 종목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미장 좋다고 하지만 미장에서 빠진 종목 계속 빠집니다. 우리가 표면적인 것만 봐서 그렇지 국장에서도 올라간 놈들은 계속 올라가고요. 빠진 놈들 계속 빠져요. 뭐예요? 섹터의 흐름에 맞게 투자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조선이랑 방산이 급등하고 있었는데 2차전지 빠지고 있었죠. 근데 지금 2차전지 물타기 한 무슨 뭔 짓이냐고. 응? 조선이랑 방산을 사야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 바이오도 올라가다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 큰 추세로 올라가는 거랑 큰 추세로 빠지는 걸 보셔야 돼요. 자, 큰 추세로 올라가는 건 뭐가 있죠? 방산과 뭐가 있어요? 조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방산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한 6만 원대부터 4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큰 추세로 올라오는 거고, 큰 추세 뭐요? 상승과 조정 파동이 있었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멀리서 지금 보아하니 크게 올라갔고 이 사이사이 조정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방산이 이렇게 주도주가 돼서 크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큰 돈을 벌었을 거예요. 저는 뭐요? 바이오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이오가 지금 뭐요? 이 파동 안에 있습니다. 이 파동의 시작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해야지 이 큰 파동을 먹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큰 바이오의 큰 흐름에 돈들이 들어오는 걸 못 보고 여기서 뭐 한다? 털려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여기서 다 바이오 사야 돼. 그럼 이때 사서 또 물리죠.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하게 투자해야 돼요. 똑똑하게. 제가 주식을 100% 맞힐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똑똑하게 투자하는 법은 알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9201-6329로 HLB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반드시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을 좀 하자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텔레그램방은 무료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밑에 설명창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꼭 신청하셔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12월에 통과됩니다. 지겹게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지겹게, 그죠? 지겨워도 근데 저는 이게 바로 바이오가 올라가는 킥이라고 생각해요. 자, 23년도에 IRA 법안으로 2차전지가 미친 듯이 폭등을 했죠. 근데 그 누구도 이 법안으로 2차전지가 폭등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은 올라가겠지. 근데 이게 시장에 광기를 만들어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2차전지가 주도주였기 때문이에요. 주도주. 그죠? 시장에 돈이 갈 데가 많이 없었어. 근데 그때 보면은 바이오도요. 그죠? 지금 막 5만 원 하는 바이오 있죠. 5만 원 바이오. 23년도에 얼마였어요? 23년도에 2만 원이었어요. 근데 2만원대 대비해서 5만원이 크게 회사의 가치가 바뀌었냐? 회사의 가치가 2.5배에서 성장했냐? 그건 또 아니야. 그건 또 아니야. 시장의 흐름이 시장의 돈이 바이오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시장의 돈이 바이오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12월에 미국 생물보안법이 통과되고 중국산 원료의약품과 위탁 생산 CDMO가 막힌다면, 시장의 돈이 바이오에 있는 흐름에서 바이오에 대한 호재가 터지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이오로 가겠죠. 이게 뭐예요? IRA 법원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야. 중국을 까내리면서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보는 구조, 시장의 돈이 2차전지로 가는 구조, 시장의 돈이 바이오로 가는 구조, 구조적으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은요, 큰 틀에서 똑같습니다. 작전이 시작하고 세력들이 작전해서 종목을 올리고 고점에서 개인들한테 뉴스를 띄워서 종목을 설거지합니다. 이 같은 패턴이 20년, 30년 동안 진행되고 있어요. 마찬가지. 주도주 섹터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주도주도 만들어지는 과정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읽어내시는 게 여러분들이 뭐한다? 돈 벌어갈 수 있는 기회다. 쉽지만 어려운 게 주식이잖아요. 그죠? 내가 사면은 빠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왜 그럴까요? 왜? 심리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여러분들이 한 번에 큰 돈은 벌 수 없지만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죠?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히든 종목 하나 영상 마지막에 준비했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기법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주식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이런 기법도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좀 드릴 거니까 이 히든 플러스 기법까지 받아가시고요. 정리하자면 위에 번호로 HLB 입장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반드시 들어오시고, 추가적으로 이 히든 기법
그쵸? 요건 또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